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이른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공동주택 대표 자리를 두고 폭력 사태와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자세히 하겠습니다. 네, 수도권 인사이트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공동주택의 대표, 입주자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비일비재하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예. 과연 현황이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두 분은 어떻게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네, 저는 아파트 삽니다. 네, 저도 아파트에 예, 살고 그렇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네. 서울 시민 또는 이제 경기도민까지 다 포함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각각의 마다 그러니까 그 동의 대표 자리가 있는데 올 초에 경찰이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있거든요. 이 관리비에 관련된 특별단속에서 입건된 비리행위자 153명 가운데 76%가 입주자 대표나 혹은 관리소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관리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44명을 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주민들은 아니다. 해고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경비원들과 상생하자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해고를 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4명의 경비원은 풍전등과 같은 시간을 현재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또 예를 들어 또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았었는데 워낙 잘 못하니까 입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입주자 대표자 회의, 회장 회의만 및 주민 서명부를 아파트 관리소장 사무실에 넣어놨죠. 그걸 억지로 깨고 들어가서 사본 들고 나오려다가 관리소장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수에 그쳐서 불구속 기소되는 사건도 있었죠. 이렇듯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 대표를 자리를 두고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입주자 대표 관련해서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갈등 가운데 많은 수가 선거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투표함을 가지고 달아나거나 아예 부정투표 비리 의혹으로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자, 가장 뜨거운 데가 어디냐면요. 강남의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평당 8천에서 9천만 원, 그러니까 한 30평 정도 된다고 하면은 거의 한 20억 원이 넘을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아파트 지역인데요. 뜨거운 아파트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왜냐면 너도 나도 대표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지난 2월 말에 압구정대 이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 일부 주민들이 용역을 고용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 투표 자체가 대리 투표전 부정 선거 논란으로 미뤄졌는데 그걸 억지로 개표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주민들이 또 나와서 막고 그래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또 여의도의 아파트 입주자 회장 선거에서 또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경찰이 또 수사에 착수됐는데 지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뻔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표자 선거 때문에 서로 삿대질하고 막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57살 이모 씨가 아니구나 75살 이모 씨가 예. 벽돌을 막 흉기로 막 집어 던진 겁니다.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예.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이렇게 막 복잡하게 대해서 이렇게 싸움 나는 건데 이렇게 인명 피해까지 날 뻔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입주자 대표가 뭐길래 이웃이잖아요. 네.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이렇게 서로 고소고발, 폭력 그러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연임에 실패한 전 입주자 대표의 남편이 아파트 운영 방식을 놓고 갈등을 했던 현직 입주자 대표를 숨지게 한, 그래서 지난달 징역 4년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갑질 논란이 있었던 아파트 경비원 입주자 대표 살해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경비원이 택배 수령 시간 제한을 놓고 말싸움을 벌이다가 입주자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요. 국민재판이 지난달 25일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피고인 측이 갑질 논란의 맥락 속에서 좀 봐줘야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 징역 12년을 선고했죠. 배심원도 모두 유죄 네. 판결했고요. 주민이 주민을 이렇게 폭행하다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 경비원이 또 아파트 주민을 그렇게 하다가 이런 사건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입주자 대표 때문에 네. 그 자리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 대표가 보수가 거의 없는 직책이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죠. 없습니까? 예. 네, 그런데 왜 이 자리를 놓고 이렇게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느냐 이런 점이 좀 의아하네요. 이게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네.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파트 같은 공동시설의 자치기구로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존재하고 그런데 입주자 대표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보통 통상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이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아파트 기준으로 연간 관리비로 그 집행할 수 있는 돈이 25억에서 30억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25억에서 30억 원 정도 그 관리비를 집행한다면은 네. 이건 보통 중소기업 이상의 그 돈을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거죠. 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상황이 이러다 보니 입주자 대표 선거를 앞두고 정말 여러 가지 구설수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아시는 것처럼 배우 김부선 씨의 관리비 비리 고발 이후에 이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더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전국 아파트에 대해서 처음으로 외부 회계 감사가 있었고 결과가 있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부실 회계가 꽤 많은 거로 나타났죠. 예, 그렇습니다. 네. 거의 뭐 10곳 중에 2곳은 뭐 이건 뭐 감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엉망인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 3월 10일 전국 중대형 아파트 첫 외부 회계감사 결과 보고가 있었는데 정말 보통 누리꾼들이 붙여준 난방열사라고 난방비 때문에 그랬으니까 난방열사라고 붙여줬던 그 김부선 씨의 말이 현실화됐던 것이죠. 정부는 사실 아파트가 그동안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 감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 관련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자 전국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감사 대상 9,000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 가운데 99.8%인 8,991개 단지가 참여를 했고요. 자, 여기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43.9%고요. 회계자료를 누락하는 등 회계 처리 부정이 18.2%, 그리고 장기 수선 충당금 과소 과대 적립 등 15.8% 등, 그러니까 하여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개 가운데 한 2군데 정도는 엉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이 별다른 증빙 없이 관리비를 갖다 썼다라는 말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비리 행위자가 76%가 입주자 대표 또는 관리소장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10곳 가운데 2곳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다고는 또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으나 이게 처음 한 것이고요. 또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뭐 아파트마다 문제가 조금씩 다 있는 걸로 네. 나온 겁니다. 예. 네,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갖다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이를 감시하고 제재할 근거와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예.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그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하고 짜면요, 이거 밝혀낼 도리가 없어요. 사실은 주민들이 그거를 감시해야 되는데, 감시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부쩍 늘어나다 보니까 외부인의 개입을 유도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치를 예. 워낙 못하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회계사회, 그리고 경찰청 등 합동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문제거든요. 지금 겨우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은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권리와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국토부가 나섰고요. 전국 지자체 감사 사례와 유형별 적발 내용 및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겠다. 국토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찰은 외부 해외 감사 그리고 지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그런 걸 감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선거는 해요. 대표자 회의 선거하는데 선거에 참여하는 그 비율도 상당히 낮지요. 네. 바쁘기도 하고 뭐 무관심하기도 하고 또 더러 이렇게 막 갈등이 있고 싸우면 또 그 꼴 보는 것도 싫습니다. 입주자들은.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 문제가 됩니다. 시스템도 갖춰야 될 것 같고 입주자들이 적극적으로 보다 나서야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끄럽고 뭐랄까 이렇게 부정과 비리가 있다 해도 이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거는 그 아파트 또는 그 공동주택의 주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쉬고 싶죠. 뭐 그런 거 이렇게 개입하고 싶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공동주택에서 연간 12조 원의 관리비를 집행한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여기 대표자, 입주자 회의에 대한 감사의 기능을 강화한 법률을 지난 4월 11일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의 관심과 관심이 아니면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네, 입주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입주자 대표의 이렇게 비리백태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또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뭔가요? 또 다른 부작용. 네, 이제는 대표조차 없어진다는 건데요. 그렇죠. 뭐 자리를 사퇴를 하거나 공석으로 남아있거나 예, 예. 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의심받게 되면은 안 하고 싶죠. 네. 예.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모 씨는 선출된 지 석 달 만에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자신은 이제 봉사 차원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아파트 관리나 회계 관련된 부정적 시각이 커지니까, 우리 아파트 부정이나 비리 없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의심받아가면서 내가 봉사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에 자리를 내놨다는 것입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아예 동대표를 뽑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입주자 대표 회의조차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지역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이 바로 이런 데서 있는데, 이건 단지 동대표를 못 뽑고 입주자 회의를 구성 못하고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뿌리가 되는, 기초가 된 참여민주주의가 말살된다, 또는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차원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소를 잃었지만 그래도 외양간 고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입주자들 측면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대책을 좀 알아보죠. 일단 투명한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따로 특별하게 그런 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아파트 비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주민들끼리 나오는 갈등까지 관리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은 그걸 이렇게 일벌백계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예.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는 거로 그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서로.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한 발씩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물론 아파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에게 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도입하거나, 또 모든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이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고요. 입주자 대표 등의 잘못을 바라보기보다는 이것이 바로 주민 자치이고 이것이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이것이 참여민주주의고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고 이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울의 자치구들도 나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동구가 나섰고요, 그리고 송파구가 나섰고 강남구가 나섰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19일 공동주택 워낙 분쟁이 많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따로 실시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오는 8월에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법이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교육을 했다라고 하고요. 송파구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과 윤리교육을, 그리고 강남구는 5월까지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민원과 분열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지자체가 이렇게 마련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터는 이렇게 마련해 줄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협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원론 이거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또 집주인이 있고 세입자들이 있고 또 뭐 2년 있으면 전세금 올려달라서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정부 치고 거기에 사실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도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것들, 마을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들, 이런 게 서울시의 노력이 좀 빛났으면 좋겠고요. 자치구들의 노력도 조금 더 노력이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은 입주자 대표 논란에 대해서 최유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